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가 잘 나와요, 시험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가 잘 나와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가 나왔다. 편마비라는 건 뭐냐면 한쪽을 못 쓰는 거야.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상태인 분들한테 식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옆으로 돌려눕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쪽이 마비예요. 이쪽을 잘 쓴단 말이죠. 편마비 대상자야. 그러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옆으로 돌려눕혀서 식사한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돌려서 앉혀놓으라는 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서시면 선생님을 보는 자세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근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실 누가 이걸 이렇게 하고 먹냐고요. 다 이렇게 하고 먹지. 이렇게 말해서. 네,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돼. 근데 내가 어느 쪽이 밑으로 가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쪽이 건강하고 이쪽이 마비가 있어. 마비가 있다라는 건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감각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이 밑으로 가서 만약에 식사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눌리잖아. 저리고 아프고 아니면 뭐에 찔려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는데 난 감각이 없어. 내 팔이 지금 다치고 있는 걸 몰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눕혀놓으면 팔이 나 여기 팔 아파요. 나 거기 옷이 눌렸어. 나 이거 해주세요.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옆으로 돌려눕혀서 식사한다로 기억하시면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옆으로 돌려눕혔어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힘이 없는 마비된 팔이 얘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줄까요? 넘어가죠. 힘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럼 밥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비된 쪽의 상체에다가 뒤에다가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주셔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찾으실 때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를 찾으세요 할 때,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기에 옆으로 눕혀서 먹는다를 찾으시고, 그게 없다. 그러면 마비된 쪽 상체에다가 베개나 쿠션을 지지한다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럼 뭘 찾으시냐? 건강한 쪽에다가 대고 숟가락을 갖다 댄다. 이걸 찾으시는 거야. 이쪽이 건강하잖아요. 전 지금 이쪽은 마비됐으면 입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얘기할 때 보면 얘만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있거든요. 웃으면 얘만 비웃듯이 얘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떠들여도 하면 얘만 벌려. 이쪽만 벌려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숟가락을 갖다 대면 입이 안 벌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편마비 대상자는 거기 주치세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 맞죠? 그렇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꼭 알아두고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에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 여기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잘 나와요. 359페이지입니다. 359 식사 돕기.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로 식사를 우리가 보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기본 원칙 잘 나오는데 어떤 게 잘 나오냐? 1번 표시해놓으세요. 1번, 2번, 6번, 8번, 9번. 1번, 2번, 6번, 8번, 9번. 1, 2, 6, 8, 9번.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통해서 식욕을 증진시킨다. 아무것도 가만 안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입맛이 없어요. 좀 활동을 하고 좀 하셔야지 입맛이 돌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몸도 좀 움직이고 가볍게 나가서 산보도 좀 하고 오고 이러면 훨씬 더 식욕이 증진된다. 2번에 보시면 식사 전에는 TV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우리 애기들 밥 줘도 뽀로로 꺼버리잖아. 핸드폰 내놔, 유튜브 보지 마, 텔레비 꺼버리잖아. 똑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배설을 배우실 텐데, 배설은 똑싹 오줌 싸는 얘기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4인실에 더 누워가지고 내가 똥 싸고 오줌 싸야 돼요. 예? 똥 싸고 오줌 싸야 되는데 그 소리 아시죠? 소리 그 변기에 소변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 신경이 쓰이잖아. 조용한데 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있어. 그러면은 신경이 쓰여서 이게 시원하게 내가 힘빡 똥 싸고 오줌 시원하게 보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하게 텔레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텔레비 켜고 라디오 켜고 노래 틀어가지고 그 소리를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그 소리가 묻히도록 해줘. 네, 다르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할 때는 TV 끄고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3번은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살에 걸리지 않도록 식사 전에 호흡 정리하고 의치 정비한다. 숨차 죽겠는데 오자마자 뭐 입에 떠넣어. 그럼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의치, 가지고 계신 의치 제대로 잘 끼워져 있는지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양을 그러니까는 어차피 시설에 계시면 알아서 식단대로 나와요. 그거를 제대로 된 양을 드시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런데 5번처럼 재가 요양, 집으로 가시는 거 있잖아요. 방문 요양하시는 거 선생님들이 장 보는 것부터 음식 조리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자, 6번 중요하다고 했죠. 식욕이 떨어진 대상자. 식욕이 떨어진 대상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웁니다. 입맛이 없어. 아니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다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양푼에다가 잡지 하나가 되게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드셔보셔요. 더 못 먹죠. 그럴 때는 그냥 한 번에 한 번 딱 먹을 수 있을 만큼 반찬을 하나 조금씩 우리 담아서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조금씩만 먹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보기 좋은 떡 먹기 좋대잖아요.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번입니다.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그죠? 아까 씹고, 저작, 삼키는 연화 그 능력을 고려해서 일반식을 줄 수도 있고 저작, 도움식을 줄 수도 있고 연화, 도움식을 줄 수도 있고 유동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8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식사하는 도중에 살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 단원 전체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살에 구토, 청색증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에서 살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배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도록 옷을 느슨하게 입어야 돼요. 우리 이제 뷔페 갈 때 우리를 그죠? 고무줄 바지 입고 가는 거거나 배를 압박하지 않는 원피스를 입고 가야 되잖아. 네. 그죠?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식사 전에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바로 밥을 떠서 먹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보면 꼭 국물 한 숟가락 드시거나 꼭 물 한 모금 딱 드시고 나서 식사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물이나 차, 국 등으로 입을 한번 축이고 음식을 드시면 살에 잘 살에도 안 걸려, 식욕도 촉진해, 그리고 구강 건조도 예방에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라. 그 다음에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숟가락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은 양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들이 직접 일하실 때. 반 숟가락. 숟가락의 반절 정도. 반절 이하로 떠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안 돼요. 조금만 떠드려야 되는 거 나도 아는데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으면 그 다음 숟가락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삼켰어? 엄마 삼켰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적은 양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킨 다음에 다음 숟가락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도움을 하는 동안에는 TV 보기 아까 안 된다고 했죠? 네. 전화하기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대상자에게 질문하게 하지 안 됩니다. 식사하실 때 맛있어요? 어머니 뭐 드실래? 다음번에 뭐 드실래? 어떤 게 맛있어요? 하시면 안 된다. 뭔가 대답할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씹고 삼켜야 되는데 대답 안 해주면 무시한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대답도 해야 되지 씹고 삼켜야 되지 안 그래도 능력이 떨어지는데 박자가 안 맞아.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살에 걸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드릴게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설명을 하시되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살해되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 자, 살해되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자,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그 즉시 식사를 중단하셔요. 중단한 다음에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막 사례가 들려서 막 등을 막 쳐줘. 아이고 왜 이러지 할아버지 왜 이러지 막 몇 번 치면 솔직히 좀 얼굴 시뻘개져서 막 몇 번 기침하다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드셔 빨리 드셔. 그런 다음에 다 내린 다음에 아까 근데 할아버지 살해 들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된다.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식사를 중단하고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거는 숨 쉬는데 이미 힘든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욱 조심해라. 예, 그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에 보시면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대요. 그죠? 뻑뻑한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잖아. 밤고구마 드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으면 뻑뻑하잖아. 동치미 국물도 없고 뭐 물도 없고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신맛이 강한 음식. 우리가 레몬, 귤 생각만 해도 여기 침샘 있는 데가 막 아프면서 침이 쫙 보이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이 잘 걸리는 게 또 침사례가 있어요. 자기 침에 자기가 사례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걸리는데 신맛 딱 생각만 해도 이미 침이 막 잔뜩 생기잖아. 그럼 당연히 침사례 걸리겠지. 그러니까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의하셔야 된다. 이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신맛이 강한 음식, 침을 많이 나오게 해서 살에 걸리게 한다. 그 밑에 있는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왜 피해야 되냐? 살에 걸리거나 질식할 수 있대요. 마른 음식, 김, 뻥튀기, 바짝 말라가지고 삼키기가 힘들죠. 정도가 높은 음식, 끈적끈적한 거, 떡 같은 거, 찹쌀떡 먹다가 죽는 사람 있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런 것도 사실은 피해야 할 음식인데 그래서 주지 말라고 여기서는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주는 얘기가 있어요. 치매에서. 치매 어르신이 떡을 요구할 경우에는 잘게 잘라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떡은 끈적끈적하니까 가능하면 안 드리는 음식이 맞긴 하지만 정말 꼭 요구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상황이 됐다. 잘게 잘라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가시면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냐면 무조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견과류 안 돼요. 이건 잘못해서 사례가 걸려가지고 폐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탕 안 돼요. 사탕, 알사탕 같은 거 걸려가지고 사고가 종종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탕 안 되고 견과류 안 되고 그 과일 중에 동그란 과일 있죠. 포도, 방울토마토 이거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드시고 싶으면 잘 나와요. 씻어가지고 다 잘라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그걸 다 씻어가지고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 괜찮은데 잘라다 주세요. 씻어서 잘라다 주세요. 해요. 그러면 이제 챙겨드릴 테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떡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떡 사오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밥 대신 떡 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밥은 안 넘어가는데 그나마 떡은 좋아해서 떡은 먹는데 그래서 떡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병원 규칙상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보호자님한테 승질을 내시는 거야. 보호자가 안 된대 엄마 병원에서 안 된대잖아. 그러면 애기들이 안 먹을 거야 이러지. 굶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땡깡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님들이 어떻게 하냐? 조심히 먹어 알았지? 이런 다음에 옷 사이에 숨겨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떡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부서지는 음식. 잘 부서지는 음식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잘랐을 때 가루 떨어지는 거 있죠. 그 가루에 우리가 목에 사례가 걸리잖아요. 우리 미숫가루 같은 거 물에 안 타고 그냥 하나 탁 털어놓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기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부서지는 음식, 유가, 비스킷 같은 거, 가루 생기는 거 피해야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35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3번 아까 이제 뭐 다 얘기했던 거고 그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위에서 세 번째 줄 식사 동시 대상자의 눈높이에 앉아가지고 대상자가 눈으로 음식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사진 있잖아요. 보호사님이 할머니한테 밥 드리는 사진 첫 번째 사진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눈으로 사진 찍듯이 딱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사진에는 요양보호사님 얼굴이 보이죠? 두 번째 사진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서 계시는 바람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서서 식사를 보조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식사를 보조하니까 숟가락 방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받아먹는 입장에서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턱을 들게 되잖아. 아까 좋은 자세가 뭐라고? 턱을 숙인 자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제공하면 무조건 턱을 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까 제가 이 자세가 식도를 넓히고 기도를 좁히는 자세라고 했잖아요. 이 자세는 뭐냐면 기도를 넓히고 식도를 좁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 상황 때 기도 확보할 때, 응급처치할 때, 기도 확보할 때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여기를 이렇게 들죠. 네. 이마를 누르고 턱을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넓히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먹으면 기도가 넓어지니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상자가 턱을 들지 않도록 선생님이 같은 눈높이에 대상자가 앉아있으면 선생님도 앉아요. 앉아서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돕는 방법이에요. 돕는 방법. 자, 이제 줄 치실 거 없습니다. 일단 줄 치지 마세요. 제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돕는 방법을 1번 보시면 식사 전에 대상자의 배설 여부를 하고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식사 전 대상자의 배설 여부 확인에 조치세요. 이거는 식사하시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이거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기저귀 환자는 무조건 열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똥 깔고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식사 전에 무조건 배설 여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씻을 때도 똑같아요. 씻기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겠어요?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자, 씻기다가 대소변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씻기기 전에도 항상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식사 제공하기 전에 비누로 손 씻어서 청결하게 하고 식탁 주변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구강 청결하게 하고 호흡 정리하고 대상자의 상태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식사 방법 고안해서 주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30에서 60도 올리고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대한 머리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 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머리를 또 올리래. 그 다음에 등에 베개를 대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비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가게 해서 옆으로 눕힌 다음에 마비된 쪽은 베개로 지지해서 그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본다. 왼쪽에 쪽지 모양 참고 보시면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안하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옆쪽의 방향에서 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넣어줘야 내가 그냥 습관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지. 그렇지만 편마비 대상자라면 내가 원래는 이쪽으로 먹었는데 이쪽이 마비야. 그럼 어쨌든 건강한 쪽에서 제공하시는 겁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그래도 건강한 쪽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 361페이지 이제 합니다. 361. 옷과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나 턱바지를 대상자 밑에 대어줍니다. 앞치마가 좋을까요? 턱바지가 좋을까요? 앞치마요. 네, 앞치마가 좋습니다. 턱바지 조그마하고 앞치마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목에 붙은 다음에 이 앞치마를 이 식판에 널어. 이렇게 앞에다 널어. 네, 이렇게 쫙 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식판 올려. 그러면 여기서 드시고 막 흘려도 요 식판 치고 요것만 빼서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앞치마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 한 모금 마신다 했었고요. 식사하기 전에 음식 온도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음식을 조금씩 떠서 한 손 받쳐서 대상자 가까이 가져야 된다. 요거예요. 이렇게 주겠다는 거.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 자, 12번을 한번 보세요. 숟가락의 끝부분을 입술의 옆쪽에다 대고 숟가락의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넣는다. 참 신기해요. 숟가락의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에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넣는다. 당연히 이렇게 주지 않나? 이렇게 주나? 근데 그게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숟가락 바닥이 혀의 중앙에 놓이게 하고 혀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숟가락을 빼낼 때 윗입술을 스치듯이 하면서 뺀대.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음식물을 다 삼킨 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물을 넣어주시고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음식을 줍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식사 도중에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데 특히 편마비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므로 식사하는 동안 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빨대를 사용할 경우에 숟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의 입에 물립니다. 그리고 국물을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마시게 한다에 주치시면 됩니다.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마시게 한다.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마시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대를 사용할 때 이 빨대잖아요. 대상자 손가락 사이에 끼우라는 거야. 그러다 입에 가져다 주라고. 그럼 자기가 입을 잡고 이렇게 와서 먹을 거야. 그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제 국물을 드실 때 이렇게 떠드시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시지를 못하는 분들한테 빨대로 국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 국물 먹을 거야. 빨대를 주는데 요구르트 빨대가 있어. 열이 받죠. 그죠? 왜냐면 건더기가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빨대를 쓴다고. 네, 16번입니다. 식사 중에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주는데 마비된 쪽이 아마 많이 흐릴 거예요. 이거 지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주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17번이에요.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므로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17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마비된 쪽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물이 끼었는지를 잘 확인을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이 이제 다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잔뜩 물고 있는 거예요. 밥. 여기 잔뜩 물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놔두면 이를 썩게 하잖아요. 그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삼키던 뱉던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여서 대부분은 물량치를 먼저 해요. 식사 끝나고 나면 이 헹굴 수 있는 물이랑 바가지 같은 거 갖다 드리거든요. 그럼 먼저 해서 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칫솔에다가 치약 묻혀서 드려요. 그래서 뱉잖아요. 이만큼 진짜 한 숟가락 다 나. 그만큼 많이 낀다는 거지. 그쪽은. 저는 처음에 똥기저귀보다 그게 더 더럽더라고요. 이게 씹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 토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그게 더 더럽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게 더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번에 보시면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턱까지 치우고 입안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합니다. 특히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에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같은 얘기죠 어쨌든. 그리고 의치는 틀니예요. 틀니는 깨끗이 닦아서 정해진 위치에 보관. 잠자기 전에는 다시 껴주시는 겁니다. 헹구셔가지고 다시 껴주시면 돼요. 잘 때만 빼놓습니다. 잘 때. 19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어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나서 바로 눕혀버리면 안 되겠죠? 식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식사를 드시던 콧줄로 식사를 드시던 다 똑같아요. 무조건 식사하시고 30분 정도는 앉아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아직 안 넘어갔어요? 36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맨 위에 보시면 쪽지 모양의 참고 보시면 이것도 아까 나왔던 내용.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사하시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는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꼬가라두기 아까 찹쌀떡에 걸려서 죽은 거 이 응급조치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하곤란의 증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연하곤란, 즉 연하, 삼킴이잖아요. 삼킴곤란, 삼킴장애, 연하곤란, 연하장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잘 못 삼킨다는 얘기예요. 잘 못 삼키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이런 증상을 보여요. 평소에 침을 많이 흘리죠. 그러니까는
중풍 걸리신 분들, 뇌종울증 걸려가지고 마비 있으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분들 보면 침을 좀 막 흘리시거든요. 침을 흘려요. 그리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잘 못 씹어요. 그다음에 입에 있어도 잘 삼키지 않고 계속 머금고 있죠. 그냥 물고 있어. 물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을 입 밖으로 음식을 흘리죠. 흘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더라도 삼킨 다음에 재채기나 기침 같은 거래요. 이거는 잘못 넘어갔던 얘기지.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목에서 쉰 소리가 나고 약간 젖은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가 살에 걸려서 기침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잘 들려요. 그리고 먹을 때 딸꾹질을 잘 하셔. 딸꾹질을 잘 하셔. 그리고 딸꾹질이 우리 잠깐 하고 마는 거가 아니라 되게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간 막 하고 막 며칠 하시는 분들이 막 진이 빠져, 진이. 그냥 아이고 할머니 딸꾹질 하나 보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좀 길어진다 싶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을 쓸 수 있거든요. 근이완제 같은 거 써가지고 조금 딸꾹질 멈추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질 하는 곳을 자꾸 토하려고 하시는, 잘 안 넘어가고 토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삼켰는데 이게 완전히 안 넘어가고 걸려 있었던 거야. 근데 다 먹으라고 막 트림했는데 탁 나오는 거지. 먹었던 게 다시 나오는 역류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화장애 있으신 분들, 연화곤란 있으신 분들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식사 보조 도구 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손에 꽉 못 쥐시니까 저렇게 벨트 같은 거 부착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도구들은 마비된 손에 착용하시는 겁니다. 마비된 손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얘기 드린 겁니다. 마비된 손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시면 365페이지에 보시면 경관영양도끼가 있습니다. 경관영양도끼. 경관영양도끼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콧줄, 한마디로 콧줄. 오른쪽에 보시면 경관영양이라고 해서 돋보기가 있죠.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서 위까지 넣어가지고 영양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원칙에서 선생님들 1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경관영양 아무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예 연화를 이제 삼키지를 못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쪽으로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하시는 건데,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이분이 식물인간이야. 그래도 청각은 남아있어야 돼요. 듣는단 말이죠. 듣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설명하셔야 돼요.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려야 돼요. 갑자기 냅다 아무 설명도 없이 나를 올리더니 뭔가 뜨끈하게 배로 들어와. 기분 좋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처치를 시행하실 때, 뭐 씻기거나 뭐 어디에 휠체어 태워가지고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모든 순간 다 설명하셔야 돼요. 아버님 앉혀드릴게요. 아버님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릴게요. 저 옷 갈아입혀 드릴 거니까 잠깐 바지 내려요. 뭐 이런 거 뭐든지 하시면서 설명하시면 돼요. 의식이 있건 없건 기본적인 겁니다. 항상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청각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들을 수 있어요. 진짜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야 돼요. 그 혹시 임종을 같이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임종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하게 되면 가족들 다 오시라 하잖아요. 오시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인사하라. 마지막 인사하시고 하고 싶은 말, 여지까지 못했던 말 있는 거 지금 다 하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선생님들 한풀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듣기 때문에, 진짜로 듣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갔으면 못 듣는 상태인 것 같아요.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을 것 같은데 다 들어. 듣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주라고 해요. 뭐 고마웠다,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다 해주시, 들어요. 그리고 어떤 그 논문의 연구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심장이랑 이제 폐가 멈추면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나서, 의학적인 사망이라고 하고 딱 선고를 하고 나서 30분 동안 청각은 남아있네.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일을 할 때 이제 제가 있었던 데도 이제 좀 심각하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와상의 상태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콧줄 뽑았죠. 목 풀었어. 그래서 여기를 숨 쉬어. 이제 여기로 막 가래 쏟아져. 소변줄 뽑았죠. 팔다리 사지가 마비가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더 굳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무것도 이제 뭔가 그냥 봤을 때 어쩌다가 눈 잠깐 떴다가 또 눈 감고 있다고 눈 잠깐 떴다가 눈만 감고 이 상태고 말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보호사님들은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의 식물인간의 상태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변이 잘 안 됐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안 움직이니까 뭐 변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 해도 이걸 아무리 뭐 이것저것을 해도 자꾸 변을 못 보시니까 이제 특별하게 관장을 조금 해드렸는데 관장을 해드리면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관장할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장치를 부착하고 혈압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또 혈압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압박 스타킹 있죠. 압박 스타킹을 여기까지 심긴 다음에 관장을 하고 막 이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온몸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한 번 변을 보시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 변을 보시기 때문에 양이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많이 묻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불평을 하시더라고. 아 진짜 귀찮아 죽겠어. 진짜. 왜 또 나 할 때 걸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나 일할 때 왜 하필 이 관장이 걸렸냐 이거지. 이제 압박 스타킹 신기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손도 빠질 것 같아. 막 그거 막 땡겨가지고 신기려면. 그러니까 막 나야 왜 계속 내가 걸렸어? 말하면서 진짜 할아버지 내가 죽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하신 거야. 투덜투덜 하셨어. 근데 그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콧줄도 뽑고 있고 목도 하고 있어서 이제 자기가 불수의적으로 잘못 움직여서 콧줄을 뽑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갑형 억제대를 이렇게 장갑같이 손가락 5개 다 들어가는 이렇게 된 거를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뽑을까봐 그걸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일부러 그 보호사님 앞에서 그걸 풀었어. 풀은 다음에 제가 아버님 지금 어디 아픈데 없으면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오케이를 하시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괜찮으면 오케이 오케이 안 하고 어디 아픈 거야. 이제 이걸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 오케이 했더니 아버지 딱 오케이 깜짝 보고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 들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